안녕하십니까.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부가가치세법 편 들어가기 앞서서 2022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레시피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역을 보시면 주요 개정 내역에 많이 있는데 1번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 제도 공제도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공제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랄지, 그다음에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랄지, 네 번째 역시도 착오로 인해서 선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 확대랄지,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고 선발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 특례 요건 완화랄지, 이렇게 1번부터 5번의 경우에 보시면 주로 주로 사업자들이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 착오나 착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매입세 공제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페널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내역의 거래 내역, 공급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착오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건데,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나 그다음에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큰 페널티가 아니라 그것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부가세법의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의 안분계산법의 적용 예외를 신설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제 일괄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공급이라는 것은 파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토지가액 얼마, 건물가액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으로 해서 토지 건물 세워진 이 땅과 건물 해서 얼마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때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부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난해서 건물 부분을 적게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에 따르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개정세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가세 면세 부분에 가사 관련 이 제공에 대해서도 면세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면세에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자연 장지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제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을 대상 금액, 그러니까 점점 낮추는 거예요. 3억 원, 2억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높이려면은 전년도 공급가액 기준을 점점 낮춰가지고 의무 발급 기준을 높이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로드맵에 따라서 예전부터 이렇게 3억 원을 하고 언제 몇 년 뒤에는 2억 원 하고 1억 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이 의무 발급 대상 금액을 낮췄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제 부가세법 주요 내용은 이런 거고, 뒤에 이제 추가해서 부가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상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 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 공제를 했었었는데, 이 6개월을 몇 년으로 6개월을 2배 늘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 2022년 2월 10일 이후 제한화 영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2022년 2월 15일이 여기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이제 공포되기 바로 직전에 그 이후 그날 이제 15일 날 원래 공포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오로 인해서 선발급된 그래서 발급됐더라도 30일 이내에만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이걸 3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만 공급한다면 이것 역시 기한을 늘려서 납세자에게 매입세 공제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죠. 네, 3번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특례 요건 완화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역이 동일 과세 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대가도 수령해야 되고 이래야지 특례를 인정해 줬는데 여기서 공급 시기만 도래해서 이제 대가를 수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급 시기만 도래해도 하는 걸로 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4번에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올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입세 공제 인정 대상을 확대해서 위탁 매매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했거나 아니면 직접 매매하지 않은 걸로 하거나 이렇게 착오한 거에다가 추가해서 용역의 주선 중개를 용역의 직접 공급으로 착오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러니까 직접 공급이 아니라 간접 공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경우와 위수탁 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한 경우 그런 경우까지 추가해서 이 오류 발급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걸로 완화해서 사실 이거 가지고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해주는 걸로 오히려 개정을 했습니다. 자, 수령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역시 해서 수령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까지 수령세금계산서 발급을 확대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매입자 발행 수령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명확화해서 여기서 이 발급 사유를 공급자의 부도나 폐업,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령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해서 이제 종전에서는 이 뭐 부도 폐업 등으로 등으로 해가지고 이 뭐 공급자의 부도 폐업 이거 했는데 거기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를 추가해서 발급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의 등록을 뭐 허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위탁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 공급의 간주를 인정했다든지 해서 신탁자산 관리에 관련돼서 과세관계를 합리화시켰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 공급에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 기준을 보완해서 여기 그 적용 대상을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관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켰다는 것. 마찬가지로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추가했고, 이쪽은 이제 신탁 관련돼서는 그쪽이 전문적인 거니까 조금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협동 용역의 업종을 추가해서 외화협동 용역에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도 요즘에 이제 전자상거래 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영세율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업종에 추가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 장지 분양 및 관리 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을 추가해서 자연 장지 분양 및 관리 영역 이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영 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해서 창업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을 이 경우를 추가해서 이 부가세를 면제시켜서 아무래도 부가세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그만큼의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이게 인적 영역 중에서도 가사 관련해서 가사 서비스 제공 관련 그래서 이제 가정 내 청소랄지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나 양육 등 그러니까 뭐 아이 돌봄이랄지 돌봄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일반 가정에 가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뭐 아주머니 보호 아주머니들 소개받아서 뭐 한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 10% 붙여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만큼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가계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사 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인적 영역의 범위에서 면세 대상에 추가시켰습니다. 참 여기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거는 이건 2022년 6월 16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달 16일부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영역에 추가시켰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가 제공하는 영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이것이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이것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랄지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그다음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자, 수입 부가세 면제 대상 희귀약품 범위 확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거기 이 치료약도 비싼데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약 값도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까지 붙어 있으면 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점점 더 추가시켜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환자랄지 그다음에 시신경 척추염 범주 질환이랄지 신경 섬유종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내용을 추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 기준 보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금액 얼마 이게 건물 따로 뭐 토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건물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건물 합쳐가지고 10억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보니까 건물분을 부가세를 조금 부담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물분을 되게 줄이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토지는 나머지 이 뭐 9억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제 거래 가액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어요.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맘대로 뭐 여기 뭐 1,000만 원, 뭐 9억 9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 기준시가가 있으니까 기준시가에 의해서 토지의 기준시가, 그다음에 건물의 뭐 기준시가 해가지고 안분한 금액의 30%를 벗어나지 말아라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합리적으로 해서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거래가액에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서 이런 거 제외해서 30%를 벗어나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30% 이내에만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기준 시가가 좀 불합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걸 무조건 따르면은 억울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서 다만 인정할 만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는 30% 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격을 정한 경우랄지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제일 큰 경우죠. 사실 저기 있는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해서 내가 취득했지만 거기다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멸실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취득한 건데 거기다 내가 건물 가격에 대한 부가세 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공급한 거니까 부담하고 샀지만 매수세 공개를 받지 못해요. 왜? 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철거를 해버리면 그 매입 사자 입장에서는 매수세 공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추가해서 과세 기준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종종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19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업자의 표준 인증 취소 규정에서 행정 기준을 이제 명확한 거죠. 뭐 이런 거 없다가 신설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표준 인증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 수입 세금에서 발급 사유를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경우 등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뭐 쭉 해서 안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기한 연장해서 원래 2021년도로 일몰 기한이 도래했었는데 2년 더 연장해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과세표 2억 원 이하면은 109분의 9. 그다음에 공제 한도도 역시 10% 더 늘리고 최고 50%를 65%까지 했던 것을 그전 여러분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일몰 기한이 2021년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특례 기한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연 1,000만 원 해주고, 그다음에 공제율도 1%가 아닌 1.3% 했던 것도 지난해 2021년도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2년 연장해서 202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신설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에 재화 용역의 공급가격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물론 의무적으로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전에 3억 원에 했다가 2억 원을 낮췄잖아요. 2억 원을 다시 또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의무 발급 대상자인데 전년도에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면서 1억 원 이하인 자 중에서도 위에 와서 다시 보시면 자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무 기준을 3억 원, 2억 원, 뭐 1억 원 이렇게 점점 낮추고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지만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이때가 이제 1억 원이 적용되는 공과액 1억 원이 적용되는 때니까 이때까지 1억 원 이하여 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한다면 인센티브를 줄게. 어떻게? 발건당 200원씩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줄게라는 취지예요. 방금 설명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개선해서 그동안은 고지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고지하지 않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 명세 보관 제출 의무를 신설해서 여기 뭐 외에서 거래 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뭐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뭐 이런 것들 확정 신고 기한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거래 명세를 제출 요구하는 것도 60일 간편 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간편 사업자가 국내에 폐업한 경우에 간편 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2기의 과세기간 이상 부가 신고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시키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다음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차별 생겨난 학계표 제출 의무를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 연락사무소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 주고받고 해도 아무것도 물론 뭐 세무서의 생각을 뭐 연락사무소니까 발행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런 과세 이 세무에서 학계표가 없으니까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도 의무 제출 대상에다가 추가시킨 거예요. 해서 그동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뭐 면세법인이랄지 이런 사업자들은 면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없었어요. 뭐 법인세 신고만 하고. 근데 거기다가 여기 학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시켰죠. 그래서 뭐 똑같은 과세 기간, 뭐 1기면 1기, 과세 종일로부터 25일, 그러니까 부가 신고하는 기간에 학계표를 제출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법인, 병리법인, 그다음에 각급 학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추가해가지고 뭐도 추가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도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다가도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를 의무를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2022년 7월 1일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연락사무소니까 발행은 못해요. 여기 사업장이 아니니까 발행은 못하고 발급받는 분에 대해서. 자, 그다음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 관련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에 대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입처벌 세금이라서 학계표뿐만 아니라 과다 신고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역시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경우 뭐 그 과다하게 적용 공과액이 0.5%인데 사실은 이거 신용카드 양이 막 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이 처리해야 될 양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신중하지 않게 해가지고 막 보면서 그냥 다 공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 구체적인 파악이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막 그냥 그 양이 많으니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막 해가지고 신고하는 것 같은데 너네 앞으로는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0.5% 부과할 거야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 제출할 때 내역 잘 보고 안 되는 품목들 있어요. 뭐 택시랄지 그런 것들 여객 운송에서 전세 버스 말고는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리운전이랄지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 잘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가산세가 없어서 매입처벌 생겨서 학계표는 과다 공제 받으면은 가산세가 있었는데 이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서는 제재 가산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해서 0.5% 가산세 매겠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해라 이런 의미예요. 언제부터? 당장 이번 신고부터. 이번 신고면 언제? 2022년 1월 1일 재화돈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그러니까 당장 1기 확정 신고할 때부터 성실하게 잘 신고해라 라는 의미죠. 이게 뭐 지방세 소비세율 인상해가지고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냈던 것을 여기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올해는 2022년에는 2.7% 인상하고 2023년에는 1.1% 더 추가해가지고
결국 25.3%가 되게 점점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마련을 위해서 점점 더 추가해서 지방소비세로 납부하는 비율을 점점점 높이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판매 결제 대행 자료 뭐 제출시기 단축해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던 것을 다음 달 15일까지 해서 더 빨리 제출 기한을 제출해라라는 걸로 바뀌었고 납세 부정 및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이걸 새로 이 기준 부과 신설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 중요한 사항을 이 법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세 과태료 적용 대상을 추가해서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업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역시도 이 다른 정비사업 조합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추가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신탁 처분 시 부가세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담보신탁 주택을 처분할 때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적용 기한을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한시적으로 했어요. 한번 실행해 본 거였어요. 해가지고 뭐 과세 유흥장소랄지 유흥업소, 단란점 이런 데 있잖아요. 과세 유흥장소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정 %를 부가세를 카드회사에서 직접 이 카드회사에 직접 구세청으로 납부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폐업하고 부가세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부가세를 카드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카드 결제 금액의 일정 %를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받아가지고 부가세청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네가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빼줄게 했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기한을 정했어요. 2021년 말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한번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할게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용 기한을 없애고 그냥 영구적으로 언제까지만 할 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제매수세 공제, 재화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수세 공제 특례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자, 23번에 외국인 관광객 사업 면세점 즉시 환급 금액을 확대해서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50만 원 상향시켜서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즉시 환급해주는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소비를 확대를 유도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이거 2022년 4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부분부터 해서 확대시켰으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부가세법 개정 내역과 거기에 관련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부가세법 내용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무사랑 프로 레시피 부가세법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